그 썼던 책의 이름이?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휴먼큐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때 휴먼큐브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꺼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 누가 읽을라나. 그리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이 책이 수익성이 날 거라는 걸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출판사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해놓고 이 책 안 팔립니다. 근데 이 책은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작가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책이 나와야 됩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죠.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누구입니다. 제가 이런 앱을 만들고 KBS에 나가고 나니까 이런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연락이 왔다. 근데 내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 이 책을 내는 이유는 내가 이 책에서 돈 100원도 안 벌어도 상관없다. 출판사가 다 가져도 상관없으니 이분들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알게 도와달라. 제발 이들을 알려달라. 근데 이제 휴먼큐브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우리 출판사입니까? 다시 말하면 후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출판사에다 내놓고 후원 좀 해주세요 이 책 출판하게. 그 출판사에서 그때 나왔던 책이 설민석 선생님의 무도한국사, 그리고 이제 최진기 선생의 역사 전쟁 시리즈 이런 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무것도 이름 없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오는 거랑. 휴먼큐브가 문학동네예요. 이런 문학동네 같은 큰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겠냐고. 제가 왜 이곳에 연락을 했겠냐고. 제가 얼마든지 혼자 출판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려지겠냐. 그러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 거다. 도와달라. 그분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미팅을 하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다시 전화했죠. 계속 전화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결국 계약을 하게 됐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역사 전공이래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출판사 직원이고 이성적으로는 이거를 계약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만약에 저랑 계약을 안 하면 자기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래요. 정말 자기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막 받더래요. 그래서 벌 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딱 결혼하셨거든요.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한테도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서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사장 설득해가지고 결국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웬일. 근데 이게 웬일. 정말 놀랍게도 나오자마자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또 다른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제가 내려고 계속 방송에 나가면서 책 계속해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이름과 이제 방송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강연, 그리고 최근에 MBC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고요. 와 이거 진짜 수익이라는 쪽하고는 포기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발생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당장 눈앞에 딱 보이는 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간 축적이 돼서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다가와요. 정말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청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돼요. 제 목적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요즘같이 역사가 점점 고리타분하게 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서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대한민국 10대로서 20대로서 어떤 가슴속에 긍지를 갖고 내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할 건지, 저는 이게 다 연결된다고 봐요. 누군가가 애국이 뭐냐고 막 물어요. 옛날엔 독립운동이겠고 6.25 전쟁 때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겠고 다 다르죠. 시대마다 달라요. 지금은 저는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애국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희생한 거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우리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이 희생한 거니까. 저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의 일말의 부채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위치에서 애국을 하고 있는 거고 까리라이스 님도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애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애국이다. 그 부분을 저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다음에 꿈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내가 20대 때의 목표가 있고 30대 때의 목표가 40대의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꿈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대학교 때 제가 갔던 주가 이제 오레곤 주였는데 거기는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어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KKK라는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진 곳이어서 제가 음식점 가니까 다들 숟가락 내려놓고 저 째려봐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나간 적도 있어요.
아니 그 20살 때 내가 한국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서로 뭉쳐요. 동양인이니까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겪잖아요. 대체 대한민국은 뭘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땅의 크기가 작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럽의 선진국은 또 그런 대우를 안 받으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뭘까? 선진 문화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정말 그것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다. 정말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싶다. 왜냐면 아름다운 문화가 결국 아름다운 나라가 되니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말 멋진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야, 멋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야.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그 시대의 과제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역사를 전체를 다 통해서 보면은 어떤 시기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짧은 근현대사, 불과 100년도 안 된 이 사이에 동학농민혁명, 독립의병, 독립운동가, 그리고 참전용사, 민주화열사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그들은 그 시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들이 왜 싸웠겠어요? 내 자식은, 내 후손들은, 후배들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동학 때는 이제 신분제 철폐를 외쳤던 거고,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싸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역사를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은 제일 어려운 파트가 무장투쟁사예요. 만주하고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의 이름과 단체를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거기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한국사 너무 어려워. 근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 지도를 딱 봤는데 외워야 할 단체가 불과 몇 개밖에 없고 외워야 할 독립운동가가 몇 명밖에 없다면 그건 되게 비겁의 역사가 되겠죠. 부끄러운 역사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고 그렇게 외워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거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조선에서 만주로 이동하는 화살표들이 막 나와요. 독립군의 이동 경로. 그게 수백 킬로예요. 그들이 낮에 다녔을까요? 밤에 다녔겠죠. 평지로 다녔을까요? 산을 탔을 거예요. 근데 그 만주가 얼마나 추운 데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추위를 뚫고 그 산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독립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살표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한 화살표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그들의 꿈이 있었고 내 후배들, 내 후손들은, 내 자식들은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갖고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 거거든요. 그 화살표가 그 발자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도가 달라 보여요. 그러면 한국사 자체가 달라 보여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우리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독립운동사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우리는 긍지를 갖고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알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웹툰이 만들어지고 게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저는 또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영웅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죠. 환경이 만드는 거고 시대가 만드는 거지만 반드시 거긴 조력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력자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평가를 못 받은 거고 가려진 거고 상대적으로 무시당한 거죠. 그리고 3.1운동만 확인해도요. 그 당시 3.1 만세운동의 참가자가 공식 집계가 200만 명이에요. 근데 광복이 1945년도잖아요. 그럼 실제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300만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300만 명이라고만 쳐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 15,000명이면 99%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를 우리는 이름조차 몰라요. 하물며 20명. 그 20명의 역사만 우리는 배우고 자란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그 20명을 넘어서서 다른 이런 어떤 숨겨진 조력자들도 있었고 이런 어떤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독립운동가들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고 잊고 살아버린다면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생겼을 때 누가 그들처럼 나서겠어요? 아니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예우를 안 하고 무관심으로 대해버렸는데 남을 위해서 옆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걸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건 항상 고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으니까 그들은 하는 거고 항상 역사는 언제나 약하디 약한 약자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약자는 다수니까요. 그들이 모이면 결국 변화를 만든 거죠. 저희는 개개인은 되게 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단결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전달한다면 저희의 그런 저력이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후손분들은 서훈을 제가 신청해서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지금까지 514명 만났습니다. 후손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서훈을 신청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 서훈을 받으신 분이 지금 3분 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서훈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돼서 독립유공자 집안이 되고 네.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시기 때문에 한 달에 뭐 50만 원이라도 연금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단 얼마나 한맺혔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 시간 못 해온 거를 이제라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많이 우시고 되게 힘든 얘기 많이 들어요. 가끔 제가 주제를 좀 잘못 정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료 조사를 할 때마다 사실 즐겁고 밝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한 맺힌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분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도 지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그런 고문당한 이야기만 계속 봐봐요. 그럼 저도 감정적으로 지치잖아요. 근데 이게 면역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힘들고 항상 지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변화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뭔가 진척이 됐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보람과 자부심과 진짜 그 긍지는 정말 너무 값지더라고요. 이게 됐을 때 그분들이 진짜 집안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제 손 붙잡고 우시고 인사 진짜 90도로 하시고 아니, 제가 뭐라고 글 하나 썼을 뿐인데 문서 하나 작성해서 국가보훈처에 보냈을 뿐인데 누군가에겐 책 한 권 쓴다는 게 그냥 한 권 책을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집안에겐 운명이 바뀌는 거고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들과의 어떤 그런 대가도 없는데 그분들이 인사하고 그렇게 울고 하고 그럴 때 저도 그런 거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고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 시민들은 죄가 없어요. 북한의 정권과 그 김씨 일가들에 대해서만 항상 저는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흔히들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학문일 뿐이지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쟁 범죄를 일으킨 특정 사람을 우리가 욕해야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주의를 다 잘못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들 다 죽여야 되고 러시아 사람 다 죽어야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람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정말 죄 많이 지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공산주의 운동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특정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왜 그들까지도 우리가 미워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어떤 이념적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면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걸 검열했던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이걸 구별 못해. 그들은 무식하니까 국민은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다 검열해버려. 그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앞으로 갈 방향이고. 김구 선생님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게 이번에 전국 독립운동가 그리기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이 그림을 그린 분들과 제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번에 바른소리라고 이런 폰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역사 관련된 공산품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수익금을 50% 이상 가난한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 기부를 합니다. 윤봉길 의사 라인이고요. 최초의 여성 공군 조종사 권기옥 선생님도 있고요. 안중근 의사의 평화 상징하는 이 꽃 1919 유관순이라고 핑크 케이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삼청동에 가면은 벽에다가 저희가 독립운동가 이제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봉창 선생님이고 이런 식으로 유관순, 이봉창, 안창호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폰케이스 벽화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벽화로 그래피티로 그린 거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카모플라주로 이것도 다양하게 현대적으로 그래피티로 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실제 착용하고 있는 것도 슈퍼 히어로 김구 선생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의 50% 이상을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 기부하는 역사 굿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독립운동가 폰 케이스, 바른소리 폰 케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위에 뜹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 이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따끈따끈한 신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독립운동 맞습니다라고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32명의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 중에서 지금 2명이 올해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될지 모르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도 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독립운동 맞습니다입니다. 저기 유튜브 채널 만들 생각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보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책보다. 제가 이 책은 오늘 특별히 네. 까레레스님께 이틀 전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짠. 오늘은 정상균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출판을 하시고 네. 알리는 데 노력하고 계신 또 독립운동 후손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이 정상균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몰랐던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